안녕하세요. 경제팩트입니다. 오늘 화요일 삼성전자가 성적표를 냈어요. 2분기 영업이익 89조 4천억, 시장이 기대한 85조 5천억을 4조나 넘긴 말 그대로 역대급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그런데 같은 시각 삼성전자 주가는 6.92% 급락해서 29만 6천 원, 코스피는 3.62% 무너져서 7,760까지 밀렸어요. 시험을 만점 넘게 받아왔는데 성적표를 받은 날 오히려 혼난 셈이에요. 여기서 그게 왜? 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실적이 나빴으면 이해가 가죠. 그런데 예상보다 4조나 더 벌었는데 주가가 빠진다? 이 모순이 오늘 영상의 출발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답은 딱 한 단어예요. 선반영. 오늘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은 왜 좋은 뉴스에 주가가 빠지는지, 그리고 이걸 다음번엔 어떻게 미리 채점하는지까지 손에 쥐고 나가시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어제 예고드린 대로 삼성 실적 채점편이에요. 저희 채널 원칙은 하나죠. 제시한 신호가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 매번 되짚는다. 그런데 오늘은 어제 세운 신호들이 놀라울 만큼 정확히 맞아떨어진 날이에요. 어제 저희가 3개의 자를 세웠어요. 첫째 매도의 성격이 비차익 몸통이면 패시브 조정이다. 둘째 외국인이 던지면 개인이 받는 구조를 봐라. 셋째 실적은 컨센서스 85조에서 86조를 기준선으로 채점해라. 이 3개 오늘 어떻게 됐는지 지금 채점합니다. 첫 번째 신호, 매도의 성격. 이건 겹동그라미, 완벽 적중이에요. 오늘 프로그램 매도 전체가 3조에 가까운데 그중 차익은 플러스 1298억인데 비차익이 마이너스 3조 1439억이었어요. 어제와 똑같이 매도의 몸통이 통째로 비차익이었습니다. 두 번째 신호, 외국인 개인 구조. 이것도 동그라미예요. 오늘 외국인이 3조 7263억을 순매도했는데 개인이 3조 2374억을 순매수하며 받아냈어요. 어제 봤던 외국인이 던지고 개인이 받는 구조가 오늘 더 크게 반복됐습니다. 세 번째 신호, 실적 최점선. 이건 세모예요. 발표치 89조는 어제 세운 기준선 85조에서 86조를 확실히 넘겼어요. 숫자로는 합격이죠. 그런데 주가는 정반대로 갔어요. 왜 채점선을 넘겼는데 주가가 빠졌는지 그 답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세운 세자 중 2개는 정확히 맞았고 마지막 하나가 숫자는 맞았는데 주가는 반대라는 새로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 질문의 답이 바로 선반영이고 지금부터 그걸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자, 그럼 89조라는 역대급 숫자, 겁먹을 일일까요? 아닐까요? 이 안에도 안심할 부분과 경계할 부분이 섞여 있어요. 그걸 가르는 게 선반영이라는 렌즈고 그 렌즈를 여러분이 직접 쓰는 법을 배웁니다. 오늘의 기둥이 될 숫자를 먼저 박아둘게요. 삼성 2분기 영업이익 89조 4천억.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 작년 한 해 전체 영업이익이 43조 6천억이었어요. 단 한 분기 이익이 작년 1년치의 2배를 넘긴 거예요. 여기서 하나 정직하게 짚을게요. 전년 같은 분기보다 무려 1810% 늘었다는 헤드라인이 돌 텐데요. 이 숫자에 너무 놀라지 마세요. 작년 2분기가 메모리 불황의 바닥이라 이익이 워낙 작았거든요. 바닥에서 재니까 배율이 커 보이는 착시, 이걸 기저효과라고 해요. 89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만져볼게요. 우리 국민 5천만 명으로 나누면 1인당 178만 원이에요. 온 국민이 한 명도 빠짐없이 178만 원씩 나눠 가질 수 있는 이익을 삼성이 딱 석 달 만에 벌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잘 벌었는데 주가는 6.92% 빠졌어요. 시가총액으로 치면 하루 만에 수십조가 증발한 거죠. 잘 번 것과 주가가 오르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걸 오늘 시장이 아주 선명하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삼성만이 아니에요. SK하이닉스도 오늘 6.06% 빠져서 220만 원까지 밀렸어요. 반도체 투톱이 나란히 급락한 날. 그런데 간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오히려 2.2% 올랐어요. 미국 반도체는 오르는데 우리만 빠진 거예요. 자, 그럼 왜 좋은 실적에 주가가 빠졌을까요? 진짜 프로들은 이걸 실적 숫자가 아니라 선반영이라는 렌즈로 봐요. 지금부터 그 렌즈를 여러분이 다음번엔 직접 쓸 수 있게 3단계로 쪼개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선반영이 뭔지부터 확실히 잡고 갈게요. 쉽게 말하면 좋은 소식은 발표되는 순간이 아니라 기대되는 동안 미리 주게 반영된다는 거예요. 소풍으로 비유해 볼게요. 소풍이 제일 설레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소풍 당일 아침이 아니라 그 전날 밤이에요.
막상 당일 아침이 되면 오히려 김이 빠지죠. 주가도 똑같아요. 실적 기대가 최고조인 건 발표 전이고 막상 발표되는 날 김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증시엔 오래된 격언이 있어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좋은 뉴스가 나올 거라는 기대에 주가가 미리 오르고 정작 그 뉴스가 확정되는 순간 팔린다는 거예요. 오늘 삼성이 딱 이 교과서적 사례였어요. 두 번째 단계. 그럼 오늘 실제로 그랬는지 데이터로 확인해 볼게요. 어제와 오늘 삼성전자 주가 흐름을 보면 실적 발표 전까지 기대감에 올랐다가 발표가 확정되는 순간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어요. 이걸 차익 실현이라고 해요. 미리 사둔 사람들이 뉴스를 확인하고 이익을 챙겨 파는 거죠. 여기서 잘 안 알려진 부분인데요. 실적이 컨센서스를 넘겼느냐만큼 중요한 게 얼마나 넘겼느냐예요. 오늘 89조는 컨센서스 85조 5천억을 4조 넘겼어요. 넘기긴 했는데 이미 시장이 기대하던 범위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 서프라이즈 강도가 팔자를 이길 만큼은 아니었던 거예요. 세 번째 단계. 그럼 오늘 판 게 누구고 어떤 성격이었을까요? 여기서 어제 배운 렌즈가 그대로 이어져요. 오늘 매도의 몸통은 또 비차익이었어요. 비차익 마이너스 3조 1439억. 이게 무슨 뜻이었는지 어제 배웠죠. 확인 방법을 다시 짚어드릴게요. 네이버 증권에서 코스피를 검색하면 하단에 투자자별 매매 동향과 프로그램이 나와요. 거기서 차익과 비차익 두 숫자를 보세요. 단위는 억원이에요. 오늘은 차익 플러스 1298억, 비차익 마이너스 3조 1439억이었어요. 비차익이 몸통이라는 건 특정 종목이 미워서가 아니라 지수를 통째로 사고 파는 패시브 자금이 움직였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프로그램 매매는 이 비차익이 전체의 98%를 차지하고 대부분 지수 상품에 연계돼 있어요. 그럼 왜 이게 중요하냐? 오늘 급락의 성격이 삼성이 실어서 던진 능동 이탈이 아니라 기대가 선반영됐던 자금이 기계적으로 차익 실현한 패시브 조정에 가까웠다는 뜻이에요. 성격이 다르면 대응도 달라야 해요. 종목별로도 확인해 볼게요. 삼성전자 외국인 보유율이 오늘 46.69%까지 내려왔어요. 이건 13년 만에 최저 수준권이에요. SK하이닉스는 50.17%고요. 반도체 개별 종목에선 외국인이 실제로 비중을 줄이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실적이 89조인데 외국인 지분율은 최저권이다? 이게 모순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게 바로 선반영의 증거예요. 좋은 실적을 기대하며 미리 담았던 외국인들이 실적이 확정되자 차익을 실현하며 비중을 줄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 급락을 삼성 반도체가 끝났다로 읽으면 완전히 틀려요. 실적 자체는 사상 최대였어요. 빠진 건 실적이 아니라 이미 부풀어 있던 기대가 발표를 계기로 정리된 거예요. 실적과 주가를 분리해서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다음번 실적 발표 때 여러분이 쓸 채점법은 이거예요. 하나, 발표 전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 있었나? 선반영 여부. 둘, 컨센서스를 넘겼어도 얼마나 넘겼나? 서프라이즈 강도. 셋, 발표 후 매도가 비차익 몸통인가? 패시브 조정이냐? 능동 이탈이냐? 이 세 개를 보면 좋은 뉴스에 주가가 빠져도 당황하지 않아요. 자, 채점법을 배웠으니 이제 양쪽 시각을 균형 있게 들어볼게요. 저희는 한쪽 편만 들지 않아요. 오늘 급락을 두고 기관들 의견도 정확히 둘로 갈렸거든요. 먼저 낙관 측 시각이에요. 삼성증권 같은 곳은 오늘 89조의 성과급 충당금 약 16조를 감안하면 실질 이익은 100조에 육박한다고 봐요. 게다가 간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2% 반등했고 HBM 같은 AI 메모리 사이클이 살아있으니 오늘 급락은 눌림목일 수 있다는 시각이에요. 반대로 신중 측 시각은 이래요. 마켓신이나 글로벌 이코노믹 같은 곳은 기대가 선반영된 상태에서 차익 실현이 이제 본격화되는 초입이라고 봐요. 특히 삼성 외국인 지분율이 13년 만에 최저권까지 내려온 걸 반도체에서 외국인이 실제로 발을 빼는 신호로 읽고 경계하자는 거예요. 두 시각 다 출처가 있고 다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오른다, 내린다가 아니에요. 어느 쪽 시나리오가 힘을 받는지 방금 배운 3개의 채점법으로 여러분이 며칠에 걸쳐 직접 채점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의 가장 중요한 틀을 정리할게요. 방향과 타이밍은 반드시 분리해서 봐야 해요. 이 둘을 섞으면 오늘 같은 날 판단이 완전히 꼬입니다. 방향으로 보면요. 실적이 사상 최대로 살아있고 AI 메모리 사이클이 유효하고
오늘 매도도 능동 이탈이 아닌 비차익 중심 인동하는 이게 반도체의 끝이라기보다 부풀었던 기대가 정리되는 국면일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타이밍은 달라요. 그 흐름의 진짜 하락 전환은 갑자기 옵니다. 오늘처럼 비차익 중심이던 매도가 현물 차익 매도로 성격이 바뀌고 외국인이 지분율을 계속 낮추고 미국 반도체 지수까지 같이 꺾이는 순간이 겹치면 그때예요. 이 둘은 충돌이 아니에요. 한 흐름의 앞부분과 뒷부분이에요. 지금은 선반영된 기대가 정리되는 앞부분에 가까워 보여요. 하지만 언젠가 진짜 이탈 국면으로 넘어가고 그 신호는 매도의 성격이 바뀌는 데서 먼저 나타나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사라, 지금 팔아라가 아니에요. 방향이 앞부분에서 뒷부분으로 꺾이는 순간을 어떤 신호로 미리 아느냐예요. 그 신호가 바로 방금 배운 세자고요. 이걸 여러분 계좌에 어떻게 적용할지 지금부터 정리할게요. 이제 배운 걸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 캡처해두고 쓰실 수 있게 정리해드릴게요. 이 부분이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하니까 천천히 따라오세요. 특히 오늘 급락에 놀라서 뭔가 하고 싶은 분일수록요. 첫째, 지금 당장 할 일은 아무것도 급하게 하지 않기예요. 이건 회피가 아니라 전략이에요. 오늘 같은 발표 당일 급락은 변동성이 극단적이라 저가 7,568에서 고가 7,954까지 하루에 400포인트가 출렁였어요. 이런 날 급하게 던지거나 급하게 사는 게 가장 위험해요. 둘째, 매도의 성격부터 채점하세요. 내일 아침 네이버 증권 프로그램 줄에서 비차익을 확인하세요. 오늘처럼 비차익이 여전히 몸통이면 패시브 조정 지속, 능동 이탈 아님. 반대로 차익 매도가 확 커지거나 현물 매도가 늘면 성격이 바뀌는 중 경계예요. 셋째, 외국인 지분율 변화를 보세요. 삼성전자 종목 페이지 외국인 탭에서 보유율을 확인하세요. 오늘 46.69%인데 이게 더 빠르게 내려가면 실질 이탈 신호 46%대에서 멈추면 차익 실현이 일단락됐다는 신호로 읽으세요. 넷째, 미국 반도체 지수를 같이 보세요.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2% 올랐는데도 우리가 빠진 건 오늘 급락이 미국 업황 탓이 아니라 국내 선반영 수급 탓이라는 뜻이에요. 이 지수가 계속 버티면 방향은 아직 앞부분, 이게 같이 꺾이면 경계 모드예요. 그리고 다섯째, 시선을 하나 미리 걸어둘 곳이 있어요. 이번 주 금요일 7월 10일에 SK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해요. 규모가 약 45조 5천억으로 이건 우리 증시 수급에 직접 영향을 주는 대형 이벤트예요. 왜 이게 오늘 이야기와 연결되냐면요. 오늘 하이닉스도 6% 넘게 빠졌잖아요. 나스닥 상장이라는 대형 재료 역시 선반영됐다가 상장일에 차익 실현으로 나올 수 있어요. 오늘 삼성에서 본 패턴이 금요일 하이닉스에서 반복되는지 같은 채점법으로 보시면 돼요. 안심장치예요. 어느 쪽이든 한 방에 다 걸지 않기. 방향은 앞부분일 가능성이 커도 타이밍은 아무도 몰라요. 오늘처럼 하루 400포인트가 출렁이는 장에서는 현금 비중을 일정 부분 남겨두는 것 자체가 가장 강력한 방어예요. 내 계좌 점검 기준선도 드릴게요. 신용이나 미수처럼 빚으로 산 비중이 내 계좌의 몇 %인지 지금 확인하세요. 오늘처럼 6% 넘게 빠지는 날 빚으로 산 자리가 가장 먼저 위험해져요. 반대 매매가 뭐냐면요. 빌린 돈으로 산 주식이 일정선 밑으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강제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오늘 같은 급락일에 이게 한꺼번에 터지면 주가가 더 떨어지고 또 반대 매매가 나오는 악순환이 생겨요. 그래서 내 빚 비중부터 점검해야 하는 거죠. 다시 강조하지만 어떤 종목을 언제 사고 팔라는 말씀은 안 드려요. 저희는 예언하지 않아요. 대신 여러분이 스스로 채점할 자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배운 선반영 채점법은 삼성만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종목의 실적 발표에도 평생 쓰실 수 있어요. 정리하면요. 오늘 할 일은 급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일부터 세 개의 신호, 매도, 성격 외국인, 지분율 전 미국, 반도체 지수를 채점하며 방향이 앞부분인지 뒷부분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 계좌의 빚 비중은 낮게, 현금은 남겨두고요. 그럼 오늘 내용을 딱 세 가지로 압축해 드릴게요. 복잡하게 다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이 세 개만 챙기시면 됩니다. 오늘의 핵심은 하나예요. 좋은 실적에 주가가 빠진 건 실적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기대가 이미 주게 선반영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장은 실적 금액이 아니라
기대 대비 실제와 매도의 성격을 채점한다. 외부 신호, 첫째, 매도의 성격이에요. 네이버 증권 프로그램 줄에서 비차익이 몸통이면 패시브 조정, 차익이나 현물 매도가 커지면 능동 이탈 신호예요. 외부 신호 둘째, 삼성 외국인 지분율이에요. 오늘 46.69%인데 여기서 더 빠르게 내려가는지를 보세요. 그리고 내 계좌 점검 하나. 오늘처럼 6% 넘게 빠지는 날, 내 계좌의 빚으로 산 비중이 얼마인지 꼭 확인하세요. 시장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위험해지는 게 빚으로 산 자리예요. 현금 비중을 남겨두는 게 최고의 방어예요. 오늘 하루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역대급 성적표를 받은 날 시장은 성적이 아니라 기대를 채점했다. 예요. 실적과 주가는 다르다는 걸 삼성이 89조라는 숫자로 아주 비싸게 가르쳐준 하루였어요. 그리고 어제 세운 신호 3개 중 2개가 오늘 정확히 맞았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비차익 몸통, 외국인, 매도총 개인, 매수 구조. 저희는 매번 이렇게 신호를 세우고 다음 영상에서 채점합니다. 다음 신호는 이번 주 금요일 7월 10일 SK하이닉스 나스닥 상장이에요. 오늘 삼성에서 본 선반영과 차익 실현 패턴이 금요일 하이닉스에서 반복되는지 오늘 배운 3개의 자로 함께 채점해봐요. 상장 직후에 바로 되짚어드릴게요. 이 채널은 시장을 예언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숫자와 시점을 드릴 뿐입니다. 지금까지 경제 팩트였습니다. 금요일 SK하이닉스 나스닥 상장 채점편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